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의주는요, 지난 주말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원인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을 얼마나 어떻게 염두를 해둬야 할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의주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지자 주식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연준이 특히나 파월 의장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물가 얘기했었고요. 고용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늘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번 FOMC를 통해서도 다음 9월 달에 50bp 인하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니야. 라고 했고 이번 7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잡혔고요. 물가는 이미 이제 그들의 그 확인해 볼 사항에서 이미 저쪽으로 다 밀려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이 문제였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 한두 달 사이에 나왔던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실업률이 4.3%를 찍자 시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고용이 냉각되는데 이러다가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아래 공포, 3의 법칙 이런 단어들이 시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흔들거리자 시장은 경계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시장이 만약에 지지부진해서 내려왔다면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빅테크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중소형주 랠리까지 생기면서 계속해서 7월 내내 우상향을 그려갔습니다. 버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의 변동성은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이러한 고용 관련한 데이터 또 제조업 경기에 대한 데이터가 확 꺾이자 시장은 경계심이 더욱더 크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미국의 지난주 제조업 PMI 지표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죠. 이제 서비스업 관련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를 보면은 제조업이 살짝 둔화돼도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다였는데 제조업이 그래도 둔화됐다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시그널들이 보였었지만 이게 다시 한번 꺾이면서 시장은 미국 경기가 이러다가 바로 침체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내년 정도의 침체를 예상을 했고 연착륙,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 그냥 꺾여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7월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었었죠. 트럼프 피습 사건도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에서 지금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2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실적 이거 AI 랠리도 이제 끝난 건가? 끝물인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겼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경기 관련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기댈 언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의 하락, 경기 침체 우려를 초래할 만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한쪽 제조업이 안 좋으면은 서비스업이 좀 버텨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고용 관련한 시장을 보면요, 우리가 또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게 각종 기업들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말 이례적으로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투잡, 쓰리잡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씻고 있는데 이 씻는 그 각도에 대해서 해석이 점차 갈리고 있습니다. 인텔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규모의 해고 계획을 발표했죠. 근데 인텔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각각의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해고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7월의 실업률은 4.3%로 고용 냉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고용
물가 이거 다 잡혔으니까 이거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못해서 시장이 좀 반영이 덜 돼서 혹은 잘 안 돼서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각들이 주식시장을 그리고 채권시장을 빠르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고용 관련해서 과거에부터 한 50년대부터 봤더니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샴이라고도 하고 3이라고도 하는데 그 샴이라는 분이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시래요. 또 FOMC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50년대부터 지금 제가 사태 준비한 것은 60년대부터 자료만 나와 있는데 경기 침체 때마다 이 3의 법칙이 적용이 됐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12개월, 그 전에 기록했었던 이제 12개월 동안에 가장 낮았던 최저치와의 그 괴리가 0.5%포인트 이상이면은 경기 침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0.5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0.5를 넘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샴의 법칙상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또 이 샴이라는 분이 직접 주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지금 당장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무조건 이제 거기 돌입했다고 해서 0.5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맞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0.5 이상을 넘고 나서 한 달 정도에 바로 경기 침체 왔었던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요. 한 11번 중에 한 번 빼놓고는 대부분 2, 3개월 내에 미국 경제는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섰고, 한 번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세가 미국이 여전히 탄탄하죠. 우리가 GDP를 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단행을 하고 연말에 한 번 더 단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GDP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잘 수평을 맞추면 되는데 이게 어느 하나 삐끗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죠. 좋은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데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또 연말에 같은 우리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지고 경착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주식 수익률의 격차,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주식시장에 IT만 사랑하는 그런 IT로 쏠리는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9%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밀렸고요.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채권, 주식 간의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채권하고 주식의 수익률을 왜 봐야 하냐 봤더니 76년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한 채권이 만약에 3%면 주식이 한 뭐 6%, 이 정도에서 2, 3%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채권 수익률이 1.7%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수익률이 11.3%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이다. 좀 과도하게 괴리율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좁혀질 것이다. 이 좁혀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주식 수익률이 지금 하방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그 구간까지는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지금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또 발견해 볼 수 있다. 최근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리면서 연초 수준이었던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지금 3.7% 수준, 3.8% 수준이 10년물 기준으로 하방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될지는 누구도 가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단기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근데 너무나 지금 전체 글로벌리하게 시장을 바라봐도 저평가도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9배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9배, 말이 됩니까? 싸도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싸도 너무 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외국인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보였죠. 2022년 9월에 코스피가 여러분 2169선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00 받고 연말 3000 가자를 외쳤는데 지금은 풀썩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2022년 9월이 이 PER이 9배 수준이었던 그때 이후에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현물 쪽도 그렇지만 선물의 매도가 최근에 심했는데 클라이막스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여기 옆에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선물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리가 희망의 루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도 계속 이거 자금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절반 이상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갈 자금들에 있어서는 거의 막바지 단계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과연 시장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을 좀 멀리하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시장 보니까 더 열불이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 선선하게 부는 가을쯤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